그래서 여론조사 준비했습니다. 최신 여론조사 공개할 텐데요.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시 후보 적합도, 그러니까 일종의 양자가상 대결이죠. 국민의힘 주자 중 몇 분은 양자가상 대결을 통해서 원샷으로 한대행과 단일화하겠다라는 얘기도 밝혔는데 그 양자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 결과일 뿐이긴 합니다만 함께 보시죠. 자, 이거를 4개를 동시에 이렇게 보면 너무 작지 않을까요? 하나하나씩 못 보나요, 우리? 네, 없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해요. 앵커가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해요. 첫 번째는 김문수 대 한덕수 25 대 54. 한덕수 대행이 54.1이에요. 우위를 보이고요. 안철수 대 한덕수 13.4 대 66.8. 한 대행이 안철수 후보와 대결하면 더 올라갑니다. 66.8. 그리고 한동훈 대 한덕수 23.2 대 61.8. 한 대행이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홍준표 대 한덕수 25.3 대 58.2. 한 대행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4월 26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떤 국민의힘 주자들과 대결을 해도 양자 대결을 해도 한 대행이 과반 이상의 상당히 높은 적합도 지지가 나온다라는 결과입니다. 지금 크게 되네요. 네, 이렇게요. 국민의힘 주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힘 빠질 수 있는 결과기도 하지만 자, 지금 보면 여론조사상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은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바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양자 대결 시 한 대행의 우위가 이 여론조사에서는 보인다라는 이 두 가지 함의가 있을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아직 국민의힘 주자들의 최종 선출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나오고 있다. 최종 주자가 선정되면 그때 결과는 또 다를 수 있다라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2인 경선 발표가 있는데요. 오늘 2인 경선 발표. 4명의 후보들 저분들 완전 맥 빠지는 결과가 나왔네요. 뭐 채널A가 그런 의도를 갖고 조사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궁금해서 한 거예요. 최근에 여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경선이 8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오늘 2명까지 좁혀가고 있는 그동안 한 게 이게 국민의힘 경선이 뭐가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한덕수 출마론이 계속 이 경선 기간 동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집중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네네. 8명, 4명으로 추려지는데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계속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선이 진행되면 특정 후보의 지지율 대세론 같은 게 형성될 만도 한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덕수 대행 출마론이 사실 국민의힘 경선을 삼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또 한덕수 대망론, 대세론을 부추겼던 의원님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 실제 이제 오늘 2인 경선 또 최종 경선 이후에 한덕수 대행 출마 시에 또 가상 대결 구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변화가 있겠죠. 아직은 그 1인 후보로 압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제 선호 후보에 따라서 투표하는 경향이 좀 갈리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럴 수는 있지만 적어도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관심도를 네. 완벽하게 떨어뜨렸던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출마한다고 해서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불출마 여론이 또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을 했을 경우에 네네.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처럼 그렇게 높은 지지와 기대감이 국민들 일반에 형성될 것이냐?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온 구도 자체가 보수 전체로 볼 때는 하나도 득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스스로 자초했다. 이게 시너지가 생기기는커녕 국민의힘 경선 이후의 단일화 과정에 대한 일반 국민적 관심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봅니다. 권영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사실 저희 당 경선 2명으로 압축하는 날인데 저 여론조사를 보면서 누가 되더라도 한덕수
총리하고 단일화 협상에서 다 형편없이 진다 이런 결과를 나온 거는 우선 국민의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씁쓸합니다. 씁쓸하고 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못 키웠구나 이런 반성도 들고요. 반성도 드는데 다만 이 선거란 게 통상적인 선거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에서 조기에 치러지는 이런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적인 기대감은 또 막강한 야권의 후보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할 수 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누구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경선하는 후보들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물론 저희 당 후보가 아직 결정되지 않고 4명이 경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은 더 과잉해서 반영됐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 제가 좀 드리면 괜히 또 이제 국민의힘 이 납축날에 채널A 돌직구가 좀 힘 빼는 거 아니냐 오해 때문에 요거는 요 숨겨져 있는 게 권영진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보세요. 자 지금 양자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각각. 그렇기 때문에 한 대행을 지지하는 분과 국민의힘 주자를 지지하는 분이 양분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각각의 지지하는 후보들로 또 4분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행보다 국민의힘 주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각각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본인이 지지하는 이 4명의 후보로 4분할로 좀 나눠져 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국민의힘 주자들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은 또 여론조사 기법상 한 말씀 드려야 괜히 또 김 빠지거나 오해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사실 채널A에서 저 조사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내일 정도 발표하면 어땠을까 저희랑은 아무 싶은데. 의도가 없어요. 저희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예, 어쨌거나 그러나 또 저 민심의 이 행간을 읽어보면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손 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계엄으로 가는 과정, 이 계엄은 틀림없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그러니까 중대하다.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책임을 인용이라는 걸로 해서 파면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야당의 국회 권력을 이용한 야당의 예를 들면 국정마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책임을 못 물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윤석열은 저렇게 파면으로 책임을 물었는데 야당을 이끌었던 이재명 후보는 그냥 대통령이 된다고? 이번 선거에서 책임을 물어야지. 그러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주자로서 누가 더 좋은 건가라고 판단할 때 지금 4사람의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이를테면은 그 윤석열과 이재명이 같이 만들었던 갈등과 분열의 구시대를 끝내는 과도기적인 징검다리로는 한덕수가 낫다. 이런 국민적인 평가도 저 여론조사 속에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복경 의원님. 네, 우선은 우리 권영진 의원님은 참 좋으신 정치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전 계엄 사태 또 국민들이 얘기하는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는데 당내 인사가 없이 한덕수 후보가 저렇게 뭐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것을 보고 정당인으로서의 어떤 부끄러움, 뭐 사과의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저런 자세가 정치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로는 안 돼. 그러니까 바깥에서 누구 좀 모셔오면 좀 낫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3년 전에 윤석열 후보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내 인사들 중에서는 어려워 안 돼. 그러니까 바깥에서 막연한 신비감이 있는 후보를 데리고 오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이것은 미봉책인 거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검증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경험, 또 광역단체장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이 사람의 장단점은 이런 게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검증돼야 되는데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검증이 된 게 전혀 없어요.
그저 2인자로서의 자기 역할, 안정적인 자기 역할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 사람이 과연 정치의 중심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검증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검증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너무 짧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치권 바깥에 있는 분을 계속해서 영입해 오는 것은 국민의힘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정치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지금 있는 이런 지지가 나중에 한 명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더 높아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선택이 안 됐어.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덕수 후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이라 김빼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채널A에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채널A는 전혀 의도하지 않고 궁금해서 실장 두 명이 뽑히는 분들도 네네.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구나. 결국은 이제 3일 천하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전 정말 씁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것을 저 조사를 보면서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채널A가 국민의힘 주자들을 놓고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주자 2인 압축이 발표됩니다.